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민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증시 화두는 어떤 건가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도 그렇고 ETF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 하면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반도체 ETF를 거의 다 포트폴리오 완성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부장부터 해서 소부장 안에서도 공정화 세분화를 통해서 전공정, 후공정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국내 주식형 안에서 이러한 세분화 전략이 잘 먹히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울 ETF가 제시하는 이제 반도체 투자 솔루션,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가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다 커버되는 거 아니에요? 소부장 커버하고 후공정, 전공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 4개 하면은. 네, 근데 여기다가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소울 하면은 약간 세분화 전략 그리고 밸류체인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다른 말로는 AI 반도체 안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밸류체인 플레이어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과 그런 상품 제공이 지금 국내 ETF 시장에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공정, 후공정 말씀드리면서 국내 ETF 시장에서 반도체 투자 수단의 어떤 발전 단계를 살짝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2021년에 반도체 ETF가 굉장히 다양화가 됐습니다. 그때 배경이 됐었던 게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서는 글로벌 1위지만 비메모리에서는 1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나 여러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메모리, 메모리 이런 어떤 제품의 세분화에 대한 그 인식의 확대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ETF 시장에서도 2021년에 뭐 시스템 반도체 ETF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ETF라든지 굉장히 세분화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내 주식형에서는 사실 그렇게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전 세계 비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메모리 안에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를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 시장 자체를 글로벌하게 넓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족했던 부분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칩의 어떤 메이커를 갖고 있는 설계의 어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소울 미국 AI 반도체 칩 메이커 ETF를 상장하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 그 칩메이커라고 하면 CPU 뭐 이런 데 딱 마크 박혀 있는 거. 그쵸. 인텔, 뭐 AMD. 요새는 그래픽 카드도 있으니까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로 모아놨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그 설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파운드리도 분명히 패키징의 기술을 가지고 이 설계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시장 자체의 성장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 칩메이커가 해답이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칩메이커들이 뭐 해자를 갖고 있다라면은 어떠한 지역을 봐야 될까? AI 반도체 최종 보스라고 저희가 이제 이 ETF의 어떤 가칭을 좀 지어봤는데요. 결국에는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예요. 그쵸. 엔비디아도 미국, 인텔도 미국, AMD도 미국, 다 미국이잖아요. 맞습니다. 한 55%의 시장 점유율을 비메모리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소자별 미국의 점유율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 그래픽카드 GPU 안에서는 99% 미국의 점유율이 있고요. 그리고 CPU 안에서는 95%, 그리고 이제 모바일 AP 단에서도 한 65%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칩메이커들을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최종 보스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주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산해서 좀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맞습니다. 결국 그 라이센스 가지고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투자를 해야 우리가 반도체 시장을 골고루 다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밸류체인의 전문가로서 국내 주식
주식형은 공정의 어떤 세분화와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소보장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메모리 시장 내에서의 좀 공부가 뒷받침이 됐었고, 사실 비메모리도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정의 과정은 비메모리나 메모리나 다 동일하지만,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아이템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악을 했었던 거고, 시스템이나 비메모리 쪽에서는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철저한 분업화를 통해서 이 시장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의 플레이어들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이 솔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ETF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뭐 향후에도 이 생태계를 이해를 한다라면은 또 다른 또 투자 기회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한번 보신다면은 칩메이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는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칩 메이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칩 메이커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스템 반도체는 다양한 품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블록의 어떤 설계들은 이렇게 범용성을 갖는 또 그런 설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반도체 IP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ARM, ARM이라든지 뭐 케이던스라든지 시놉시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설계를 하기 위한 툴이죠.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 CAD 툴을 많이 쓰는데, 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EDA라는 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뭐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가 IP 기업이면서 또 EDA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죠.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칩을 생산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을 거고,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 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칩 메이커들에 대한 그 AI 그 서비스 고객사들의 의존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이 칩 메이커들의 뭐 GPU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로 이 칩 메이커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 이 설계가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 발달을 한다라면은 그 뒤를 이어서 IP 기업, EDA 기업은 그냥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파운드리는 이 설계를 생산을 받기 위해서 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물 하나 짓는 데 있어서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 건축 설계소가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어떻게 파이낸싱을 하고 분양을 하고 이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시행사가 있을 텐데, 그쵸. 이런 역할을 사실 반도체 칩메이커가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도 어디 칩 메이커가 하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선호도 바뀌고 맞습니다. 기술력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시행사들의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그 설계가 나오고 결정이 되면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주는 시공사가 있는 거죠. 건축을 설계도면대로 건축해주는 그 시공사 역할을 파운드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축에서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건축물과 반도체를 비교해서 이해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면은 칩 메이커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은 빅테크 위주의 메타라든지 구글, 아마존의 고객사를 최저점에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플레이어가 칩메이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건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인가요? 그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AI 반도체를 칩메이커가 뭐 수주를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밑에 단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파운드리에 생산을 맡기고. 왜냐하면 이제 AI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수요가 커졌으니까 그 고객사들도 지금 발주를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칩메이커한테 좀 빨리 만들어줘 이렇게 할 거고, 칩메이커도 그러면은 그걸 다 받아서 또 해야 되니까 설계해서 또 이제 뭐 IP 뭐 파운드리한테 계속 일을 더 주는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플레이어가 조금 더 혜자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주가가.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좀 더 오를 수 있을까, 덜 오른 게 뭔가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높은 실적 성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분야별 대표 기업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칩메이커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 그리고 이제 IP 기업에서는 시놉시스, 그리고 장비에서는 ASML을 본다라면은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실적을 한번 보시죠.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엔비디아는 2022년부터 2024년 예상 매출액까지 연평균 122%에 성장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기울기가 다른 기업 대비해서 가파른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성도 2024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본다라면 엔비디아가 한 65%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높은 실적 성장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상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엔비디아만 봐도 돼요? 라고 또 물으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클라우드 쪽 서버 투자가 이 시장, AI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AI가 구현되는 플랫폼 자체가 많이 확대가 됩니다. 모바일부터 해서 PC까지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온디바이스 AI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모빌리티, 자동차까지도 많이 확산이 되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가전까지 AI 기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에서 요구하는 어떤 AI 반도체의 성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능에다가 고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AI 구현 플랫폼이 확장이 된다라면은 가성비 좋고 효율성 있는 또 칩도 찾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다 좋은 범용성보다는 특정 기능이 좀 특화한 좀 저렴한 칩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칩 메이커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AMD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주가 흐름이 좋았던 부분이 결국에는 가성비와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좀 위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엔비디아의 이런 어떤 1인자로서의 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거는 쿠다라는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삼성전자, 구글이 이런 쿠다의 의존도에 좀 대항하기 위해서 UXL 컨소시엄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쿠다라는 그 플랫폼에서 이제 그 AI 설계사들이 설계를 한다라면은 그 엔비디아 GPU를 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렇게 폐쇄적인 그 생태계를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약간 오픈 소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은 전방 쪽에서 수요가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런 시기 속에서 이러한 그 엔비디아와 또 다른 경쟁자들의 경쟁은 굉장히 좀 즐거운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고 2인자들, AMD를 포함한 2인자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잘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이제 괜찮은 기업들을 골고루 투자하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ETF를 생각하게 된 배경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게 사실 다예요.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갖고 ETF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ETF를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지금 소울 반도체 ETF 시리즈의 이런 모양이 딱 갖춰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소울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ETF에도 10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일자로 구성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27%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AMD가 한 20%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27%인 거면은 뭐 30%를 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ETF는 한 종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본시장법상 한 종목에 대한 운용의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0%로 한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 변경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버퍼를 두어서 한 20% 정도 초기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 12월에 한번 정기 변경이 되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한 27%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대부분 지금 미국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안에서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ETF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AMD를 좀 유의미하게 담고 있는 그런 ETF들은 좀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당연히 1등인 건 알겠어. 근데 AMD와 같은 2인자에게도 기회가 있어.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 소울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ETF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 한 15%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뭐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뭐 최근에 뭐 실적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리해서 실적 공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인텔은 미국이 그 반도체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 기업이에요. 미국의 이제 유일한 파운드리라 봐야죠. 이제.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탈세계화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안에서도 분업화가 아닌 생산도 자국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대가 많이 되면서 인텔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가 지원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을 또 두고 갈 수 없는 투자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퀄컴이 그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모바일 AP 측면에서는 좀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퀄컴과 같은 모바일 AP 주력으로 하는 생산 기업들, 칩메이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ETF 자체는 AI 반도체의 최종 보스이긴 합니다만 칩메이커 기업들에게 굉장히 그 비중을 두는 그 전략이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한 4% 정도 칩메이커죠. 그 메모리 뭐 디램이나 낸드 쪽에 또 글로벌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잘 포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중 결정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키워드 방식으로 AI 반도체, AI 칩메이커 와 관련된 키워드로 종목을 우선 탑 상위 20개 기업들을 뽑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기업들을 10종목을 뽑는데 그 안에서 이제 상위사들에게 조금 더 시가총액만 한다라면은 사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탑 3 종목에는 20% 한도를 두고 나머지 7종목에는 또한 15% 한도를 두면서 잘 좀 분산이 되도록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ETF의 기술이잖아요. 룰이잖아요. 이 구성 비중을 잘 믹스하는 게 결국은 이제 결과값이 달라지니까. 그럼 이거는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비중 자체는 저희가 ETF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있죠. 기초지수의 방법론이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 이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기계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패시브 운용의 묘미가 사실 이제 인간의 손을 조금 덜 가게 하겠다. 그 심리의 어떤 요동침을 방법론화해 와서 정량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이제 AI 관련, 또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많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더 갈 수 있는 게 맞아. 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아니면 아니야 이제 AI는 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진짜 반도체 ETF만 줄줄이 상장을 해서 정말 반도체 진심인 또 하우스로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 생각이 이렇게 조금씩 시장에서 또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은 예년과는 너무 다르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민감하고 경기에 민감한 이제 전자 제품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 수요가 늘어서 반등하는 그런 경기에 조금 민감한 사이클을 가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AI라는 메가톤급의 전방 산업에 출현을 하면서 이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 이미 반도체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갈래의 수요 사이클이 맞물리는 시기가 바로 2024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뉴스를 통해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삼성전자에서도 낸드 쪽에
그 SSD 그 카드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실적들 다 나오죠.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을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디램이나 낸드 쪽의 판가 인상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SK하이닉스는 흑자 전환을 하고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700% 영업이익이 상승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그런 수요와 지금 레거시 수요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수요가 같이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는 여전히 2024년에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을 보실 때 정말 나는 AI는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 전략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사실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그 중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또 국내 주식형의 ETF, 저희 솔에서는 반도체 소보장이나 반도체 후공정 ETF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주식형에 한해서는 이 레거시 수요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소재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ETF, 소울 반도체 전공정 ETF에는 이 소재 기업들이 꽤나 많이 담아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어떤 전통적인 사이클을 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공정의 기업에 대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저희 솔 ETF 아니더라도 그냥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냥 ETF 안에 구성 종목을 보시고 그냥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도체 분야가 진짜 넓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도 전 영역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투자할 때. 맞아요. 예를 들어서 후공정은 뭐 좋다고 하니까 후공정은 ETF로 맡겨놓고 내가 전공정 기업을 좀 또 찾아내서 내가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던가 맞습니다. 혼합 전략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ETF의 어떤 활용 영역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출연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예상하는 거 있어요? 네, 다음번에도 사실 AI가 지금 시장의 화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또 AI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 금방 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AI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